핵실험을 놓고 북한과 국제사회가 대치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면전까지 거론해가며 이르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현재 전력과 무력 도발에 대비한 대응 전략은 뭘까요? 구동의 곽재민 두 기자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구성해봤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반발해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또다시 장사정포 공격을 감행합니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주력포인 K9 자주포가 장사정포를 조준 타격합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북한 후방에 있는 군기지를 원거리 공격합니다. 북한의 반격이 시작되자 F-15K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 전투기 편대를 경멸합니다. 여세를 몰아 북한군 주요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폭격합니다. 바다에선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함과 미국의 항공모함이 북한의 소형 고속 함정을 무력화시킵니다. 미국 핵잠수함에선 토마호크 미사일과 최신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격합니다. 북한의 핵시설과 비밀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합니다. 결국 전면전으로 확산하면서 지상군이 투입됩니다. 북한군 주력 전차인 T-55에 맞서 전차 2대를 동시 공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를 장착한 에이테킴스와 우리 군의 주력인 K-1A1 전차가 전면에 나섭니다. 해병대는 수륙양용 장갑차를 이용해 북한 진입을 시도하고 특전사가 공중 침투를 통해 적진에 침투해 북한군 주요 인사 암살을 시도합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에 북한의 장사정포 70%가 파괴되고 핵과 미사일 시설 상당수를 무력화시키는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남북 군인 20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다치고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북보류에도 최전방은 여전히 긴장 연평도서 K9 훈련, 데일리 NK 북전방 군단 1호 전투 근무체계 유지, 남북 모두 최고 대비 태세 지속 태세 완화 없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음에도 최전방에서는 여전히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서해 5도와 비무장지대 등 접경 지역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군사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 중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당중앙 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했으나 총참모부가 앞서 17일 선언한 1호 전투 근무체계는 아직 해제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전날 익명의 북한군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도 전방 군단에 발령된 1호 전투 근무체계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으며 격상된 전투 근무체계에 따른 훈련과 경계 업무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지침이 변하거나 완화된 것은 없고 최고 수준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일대에서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K9 자주포 등이 동원된 서북도서 순환훈련이 진행됐다. 서북도서 부대 화력 전투 수행 능력 향상이 목적이다.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서북도서에서는 포사격 훈련은 않고 기동훈련만 했고 다음 주에는 육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해병대 사령부는 이번 순환훈련에 대해 북한의 동향과 상관없이 예정된 일정에 따른 훈련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주에도 해당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는 남북 9월 19일 군사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군 당국은 9월 19일 합의에 따라 서북도서에서는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다음 주 육지로 이동해 진행할 예정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보류 결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번 쏘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중국산 자주포와 달리
무반동 유지하는 K9 클래스. 호방부라 불리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자랑인 K9 자주포가 유럽 각곳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군사대국 중국이 개발하고 생산한 자주포가 포격발 때 크게 흔들리는 것과 달리 K9 자주포는 무반동에 가까운 안정감을 보여주는 덕분이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군의 자주포와 우리 육군의 K9 사격 비교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 속 두 자주포의 성능은 겉으로 봐도 큰 차이가 드러났다. 중국의 자주포 PLZ-05는 사격 시 포탑을 비롯해 포가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게 눈에 띄게 드러난다. 반면에 K9의 경우 포심만 흔들릴 뿐 사실상 미세한 반동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영상 속 PLZ-05는 궤도 후미에 고임무까지 받쳐둔 상태에서 사격했다. 그런데도 차체가 뒤집힐 것처럼 흔들린다. 반면 K9는 어떠한 보조 장치도 없이 사격했지만 미동이 거의 없었다. 이런 성능 차이는 해외 평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난다. 현재 K9는 전 세계에서 1600문이 운용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에서 2017년까지의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는 48%의 점유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의 PLZ-45는 단 128문만이 수출됐다. 그뿐만 아니라 K9는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어 그 수요가 날로 치솟고 있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동이 확실하게 차이 난다. K9가 우리 무기라는 게 자랑스럽다. 중국 자주포는 저러다 뒤집히는 거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9 자주포 등 2450영 노르웨이 수출 계약, 한화지상 방산, K10 장갑차 등 유럽 경쟁자 누르고 수주 성공. 국산 K9 자주포가 유럽 경쟁자들을 누르고 노르웨이에 수출된다.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인 한화지상 방산은 20일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K9 자주포 23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6대를 2020년까지 수출하는 내용을 계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른 수출 규모는 2,452억 원이다. 노르웨이 현지에서 이루어진 계약식에는 메테 소로폰된 노르웨이 방사청장과 손재일 한화지상 방산 대표이사, 박혜윤 주 노르웨이 대사, 김계호 국방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K9 자주포는 올해만 세 번째 수출에 성공했다. 핀란드 48문, 인도 100문에 이어 이번 노르웨이 23문까지 합하면 올해 총 계약 규모는 7억 2천만 달러에 이른다. 또 2001년 최초로 터키에 수출된 이래 현재까지 수출 계약이 성사된 K9 자주포는 총 500문가량이며 사업 규모는 14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 무기 체계로는 최대 규모다. 한화지상 방산 측은 이번 계약에는 K9 자주포와 패키지를 이루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포함됐다며 해외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해외 시장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K9 자주포는 이번 노르웨이 자주포 획득 사업에서 스위스, 독일 등 유럽 유력 방산업체의 장비들과 경쟁을 벌여 동계시험과 제안서 평가, 실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후, 지형 조건과 상관없이 탁월한 장비 성능을 보여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이사는 유럽의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이번 수출 계약에 성공하며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수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노르웨이 수주에 이어 에스토니아 수주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핀란드 국방차관 회담 K9 자주포 등 방산 협력 강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회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유카유스티 핀란드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회담에서 양측은 K9 자주포 수출을 포함해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양국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7년 핀란드에 K9 자주포 48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로베르트 운드레이착 슬로바키아 국방차관, 모하마드 파라그 엘샤핫 이집트 국방장관 보좌관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앨리선 트랜스미션의 전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K9 바지라 자주포 51문이 인도 육군 무기 체계에 편입된다. 앨리선 트랜스미션은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방산업체 라르센 앤드 투브로가 전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K9 바지라 자주 곡사포 51문을 예정보다 앞당겨 이달 인도 육군에 납품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산 무기 K9 자주포를 인도 현지에 맞게 개량한 K9 바지라 자주포는 앨리슨이 군용 전자동 변속기인 X1100-OA3 모델이 장착돼 있다. 주로 군용 및 중장비 궤도 차량에 사용되는 X1100-OA3 모델은 험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다나 피타드 앨리슨 트랜스미션 군용 비즈니스 부사장은 앨리선 트랜스미션의 전자동 변속기는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지난 60년 이상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폭넓게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K9 바지라 곡사포가 탑재된 궤도 차량은 5명의 군인이 탑승할 수 있으며 중량은 약 50톤,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43km이다.